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이 주식은 7월이 오기 전에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2차 전지, AI, 반도체,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종목군들이 대다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투자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만 많은 투자분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산업군의 수혜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종목군을 찾으시는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산업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께 그러한 산업과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즉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는 저희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미국 증시를 이끄는 그 이름 메가캡 8. 이 내용이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존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종목에 더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 특수 때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로 시장을 이끌고 있죠. 테슬라, 전기차 산업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로 인해서 AI에 대한 대장주격으로 꼽히고 있죠. 즉 여기에 따른 종목 8개, 즉 미국 증시를 이끄는 초대형 종목들을 메가캡 8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캡 8을 그냥 단순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들의 종목군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는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뛰어난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메가캡 8이라고 현재 미국에서 선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가캡 8에 들어간 종목군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 혹은 2차 전지 산업의 본격적인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6월 달부터 6월 이후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떠한 분들은 엔비디아가 무조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번에 엔비디아의 부회장과 CFO가 주식을 던지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5월 이후 엔비디아의 경영진 총 6명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을 약 1023억 원을 매도합니다. 아니 이거 시가총액 대비해서 1023억이면은 큰 돈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콜렛 크레스 CFO와 데버라 쇼키스트 부회장이 각각 6,124주, 23,084주를 매도를 합니다. 이게 경영진 임원이 매도했다라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치 평가의 대가로 불리는 에스워드 다모라다란 뉴욕대 교수도 최근에 2017년도부터 보유해온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을 6년 동안 보유했는데 이번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AI에 대한 열풍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양심적으로 많이 올랐다. 엔비디아를 계속 보유한다면은 가치 투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일반적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테슬라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냐? 엔비디아는 앞으로 커지는 이 GPU,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GPU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평가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지금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경영진에 대한 단기 매도라는 악재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호재가 나오고 있는 테슬라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 파동도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가 어떠한 호재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냐. 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가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크고 작은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000조 원을 다시 돌파하는 기염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손을 떼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한다라는 내용들이 돌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 말에 3년 만에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 확장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장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즉 여기에 따른 호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급격하게 성장한 시장에서 많은 판매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력 판매 차종이 모델 Y와 모델 3가 있는데 이 모델 3에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라인업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3,750달러 절반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7,500달러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모델 3에 대한 모든 모델들이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 테슬라에 적용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겠네. 테슬라 긍정적이네 할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죠.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적어도 향후 12개월 동안 거시경제 수준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비아디, CATL, 테슬라 전부 다 출고량도 엄청나게 좋고 판매량도 엄청나게 좋은데 뭐가 경제 수준에서 어려운 상황이 나오냐? 머스크는 테슬라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낙관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서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감소해 왔던 것들이 전부 다 테슬라에 대한 가격에 녹아들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었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다른 기업들과 가격을 계속적으로 내리는 경쟁을 하면서 마진율을 낮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워낙 낮추다 보니까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즉 그러한 떨어지는 판매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했죠. 즉 앞으로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산업은 확실히 성장을 하겠죠.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 이미 확정적으로 성장해 있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캐파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단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이 수없이도 많이 파산을 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테슬라와 같은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시장의 캐파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러한 광고나 이런 비용적으로 돈을 써서 좋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들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1년 내에 파산하는 자동차 기업들, 이거 루시드와 리비안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은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추면 리비안과 루시드가 파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애플카랑 연결됐네 뭐네 긍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5천만 주의 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즈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기로 인해서 지난 5월 5일날 기사 나왔죠. 전기 트럭이 조만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영세한 기업들 혹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기업들조차도 현재 시장에서 아주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의 캐파를 잡아 들어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어떻게 잡아 들어가냐? 바로 충전소를 이용해서 잡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 포드와 GM이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테슬라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투자은행은 테슬라가 포드와 지웬과의 계약을 통해서 충전소에서만 내년부터 24년도부터 30년도까지 약 4조 원의 수익을, 32년도까지 약 7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드와 GM과 테슬라가 같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포트들을 전부 다 테슬라에 맞춰서 포트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다른 브랜드들은 강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충전 설비가 전기차 충전에 선호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연간 103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테슬라에게 충전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전기로 인해서 시장을 선점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이익의 성장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이야 이 석유로 인해서 주유소에서 현재 기름을 넣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가 그걸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주유소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대체했는데 그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가 특정 기업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 영향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자, 보면은 전기차에 이어서 충전 패권을 노리는 미국차 테슬라가 다 잡았다. 무슨 뜻이냐? 충전 규격이 테슬라,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NACS고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이나 기타 같은 경우에는 CCS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테슬라, GM, 포드에 대한 충전 규격에 대한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딱 봐도 74%, 75%가 넘어가죠.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의 70% 이상을 확보한 테슬라, 포드, GM이 충전 규격으로 NACS를 사용하여 북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체 급속 충전기 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CCS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CCS 충전기를 계속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고 하면은 CCS에서 NACS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미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이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죠. 즉 테슬라, 포드, GM이 밀어붙이는 충전 규격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고요.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포드, GM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재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충전 문제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다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변환용 어댑터를 구비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에서 분명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과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것은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어댑터만 구비한다고 하면은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도 어댑터를 끼는 등 테슬라와 만약에 MOU를 맺게 된다면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와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갈지 예측이 가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빨리 커져야겠죠.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려면은 충전소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민간 그룹에서 충전소를 무지막지하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따로 부지를 선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주유소들이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전부 다 즐비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공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 시행되면서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 설치가 허용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에다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 전지를 생산하고 충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 도입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져서 전력의 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행거리랑 충전이죠. 거기에 따른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국내 충전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를 필두로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이슈가 더 빠르고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현재 미국 충전기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미국 시장에서 초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씩 성장하는 충전기 시장에 대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에 150kWh에 대한 충전기가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250kWh의 충전기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충전 용량 그리고 충전 속도입니다. 근데 SK 시그넷이 이번에 400kWh의 충전기를 연 1만 대 규모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고속 충전 분야에서는 SK 시그넷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안전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수년간 다양한 전기차에 대한 충전 호환성과 안전성을 이미 검증받아온 SK 시그넷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 테슬라의 강세, 그리고 필수 성장 산업, 이 전기차 산업이 필수적으로 성장한다는 산업에 대해서, 전기차 산업이 필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 필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현금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캐시카우가 바로 전기차 충전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중요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와 그다음에 국내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2개 준비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민간 급속 충전기 운영 업체인 SS차저를 인수한 기업이고요. 주유소 산업이 사실 SK그룹에서 큰 축을 해왔죠. 하지만 이 주유소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돼버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주유소 산업이 죽어가면서 SK그룹에서는 이 미래의 주유소인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집중을 하나요? SK 시그넷에 집중하고 SK 일렉링크에 집중을 하고 SK ENS 포함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더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 바로 SK네트워크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지분을 24%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B2C 공용 충전기 그리고 홈 충전기 구축 대행 사업자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과 전기차 시장의 캐시카우가 될 충전기 사업에 대한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텍과 SK네트워크스 둘 모두 다 최근에 시세를 몇 번씩 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하기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가가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월급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적금식으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향후에 올해 하반기에 엄청난 시세를 낼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수혜를 받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모아가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흐름과 그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수혜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했던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다운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다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이 있으니까 설치 버튼을 통해서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간단한 회원가입 로그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두 번째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리셨을 때 밑에 있는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연구소장이 가능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나왔는지, 그 급등주가 어떠한 관련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 하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 제가 2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장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영상도 바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시면은 영상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